네,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더운 밤, 저녁,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왜 8월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를 가면서 전통적으로는 좋지 못하다라고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수익을 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는요.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주세요. 자, 오늘 스칼렛 이하영 위원님께서 이슈 선정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이 트렌드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면허증 갱신 말고 차를 바꾸자. 레벨 4로. 그러고 싶네요. 예. 레벨 3, 레벨 4와 관련해서 이제 막 소송전까지 막 가고 있고요. 레벨 3라고 하면 조건부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해요. 이제 응급시에는 본인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레벨 4는 응급시에도 이 자율주행의 역할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레벨 4로의 이제 속도전을 낸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오늘 이 이슈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주도주로의 이런 수급 변화가 좀 보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 양시장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 반도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이 델타 변이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들이 강세를 띄었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 흑자 전환, 무역 수지 흑자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띄면서 바이오 종목 움직임들이 강세를 띄면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상승이 보여졌고요. 이 코스피에 또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이 매출을 달성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 종목들 움직임들이 강세를 띄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수급적인 이동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기존의 상승세를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앞으로 움직임들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쪽으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같은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가장 큰 이슈는 그간에 이제 우리가 연초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점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띄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고점부에 대한 부담감이 나와 있는 그런 한편 우리가 연초에 이 상승을 좀 주도했던 뭐 모빌리티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 같은 기술주들이 상반기에 충분한 조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저효과가 이제 반납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이런 초점들이 맞춰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특히나 이 자율주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점 같은 경우에 뭐 2단계 정도는 이제 상용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한다는 부분들이 완벽한 개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 레벨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가시화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도 이제 2.5단계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전기차, 특히나 우리가 글로벌 이런 환경에 대한 이 관심들이 고조가 되면서 그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친환경차 부분들이 모빌리티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이 같은 본격 시장 성장의 초입으로서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글로벌적인 부분들, 정부라던가 그다음 대기업들의 이런 적극적인 기술 개발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7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5년까지는 1조 달러까지 엄청난 이런 대규모 확장세가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율주행 차 말고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한다면 3조 시장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이런 초입부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가치를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단 단기성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유경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공유차 같은 경우에도 공유차들도 상당히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뭐 킥보드란가 이런 부분들, 공유 오피스라던가 공유 경제라는 부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데요.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됐을 때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도를 경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부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4단계 레벨로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당연히 그 상용화가 뒷받침이 돼야 될 건데요. 만약에 이 같은 로보택시가 사용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정말 거의 90% 이상이 이 같은 공유 서비스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 이상만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전망으로는 2030년 정도면 신차 구입의 50% 이상을 자율주행차를 구입을 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기술의 이런 방향성을 입각해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확산시킬 그런 구간들이지 단기적으로 너무 멀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도로 환경이라던가 법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수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같은 부분들이 염두에 둔 법 개정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같은 우리 국내 상황에 교통 상황에 맞는 이런 법 개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같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 번 정책적인 부분들과도 맞물려서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보안에 대한 경진대회를 국가에서 좀 또 발표를 하는 등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대선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리 신산업 부분에 대한 기술 선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들도 정책 이슈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추세 자체가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좀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런 투자 관심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반기에 기술주들이 충분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고점 과열이다라고 생각됐던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매력도를 가진 그런 밸류로 많다는 그런 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또 소비 관련해서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각이 됐을 시에 자율주행 이슈들이 충분히 지금 쉬어지는 지점에서 추세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초입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띠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점구에서 이제 막 스타트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 좀 부담감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조금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위한 규제 대응 현황 보고서가 관련 연구원을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거기다 레벨 3 이상, 레벨 4의 상용화가 2027년의 목표, 2035년까지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까지 확대. 이런 걸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상황인데 스칼렛 이하영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에 아주 자율주행이 핫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원전이나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핫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소비 시즌도 있고 또 자율주행이 이제 지금 매력도가 커진다. 지금 이제 턴 어라운드 좀 굉장히 이 이슈에 괄목할 만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의 이 주제를 선정해 오신 것 같아요. 박진성 위원님도 좀 동의하시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세요? 아니 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게 테슬라죠. 저희가 뭐 자율주행하면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오늘도 지금 현재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 1.3% 정도. 그래서 최근 들어 4거래일째 주가가 연속 오르면서 거의 뭐 또다시 700달러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이렇게 오르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테슬라의 AI 데이가 이번 달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 데이와 이제 비슷한 성격의 행사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이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이 이벤트 행사에서 테슬라의 바로 자율주행 또 인공지능 관련 어떤 개발 진행 사항들이 이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테슬라의 최근 공개 베타 버전이죠. 완전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대해서 뭐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이제 하는 이 부분이 뭐 시스템적인 부분과 또 머신러닝 이런 기법을 결합을 해서
낮은 가격에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목표를 구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최근 강세, 뭐 사거리일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기대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기술이 나올까, 어떤 발표를 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죠. 바로 이제 독일. 독일에서는요 테슬라의 어떤 오토파일럿 또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대해서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반발도 컸지만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도죠. 90%말 그대로 이제 90% 가량의 자율주행하는 차를 뭐 3년 안에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계획을 밝혔지만 뭐 2년 주기로 계속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말 그대로 계속 어떻게 그 계획을 바꾸면서 벌써 이제 그게 올해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테슬라의 공학자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현재 2단계다. 이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 2단계라는 거는 자율주행 2단계라는 건 사람이 사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율주행 그 기능은 그냥 보조 기능 정도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저희가 차량 주행할 때 이미 뭐 차가 옆에 뭐 선을 밟으면 뭐 도로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경고음이 난다든지 뭐 이런 기능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하는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아직.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요 뭐 이게 뭐 진짜 뭐 보면은 저희가 뭐 테슬라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 하늘에 휘영청 그 뜬 달을 황색 신호등으로 보고 차가 서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정말 뭐 보면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뭐 수준과는 기술 수준과는 사실 거리가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역설적으로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율주행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뭐 갖춰져 있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선발주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그런 기술력을 따라간다거나 하기가 결코 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은 선도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기 때문에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가 mRNA 백신을 거의 뭐 독식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역설적으로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식 상승 가능성, 기회는 오히려 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뭐 언제든지 뭐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해 기대감을 모으는 그 이슈가 8월 19일에 열리는 테슬라 AI 데이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뭐 늘 이런 관심사의 기대감은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너무나 그 기대감이 컸기에 실망감도 같이 있었던 적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별거 없이 이번에도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에 대한 노이즈도 계속 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발표 자체가 좀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 이 테슬라 데이, AI 데이에 대한 기대감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기대감만 주는 이벤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갖는 것은 과도한 반응일까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뭐 테슬라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주가에 이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사실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자율주행 이슈들은 좀 잠잠한 흐름이었습니다. 연초 이제 애플카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한번 이슈를 탔고 그 이후부터 이제 소강 국면으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AI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관심들이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이슈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이제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인 거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3단계 이상에 대한 상용화 레벨은 아직까지는 먼 수준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부분들의 필요성을 계속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재부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허증 갱신 말고 차를 바꾸자. 네, 이제 이게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겠죠.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서 더 보이는 날도 머지 않았겠죠. 자,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관련주들이 움직일까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